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판 지연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과 관련된 논의라는 게 약간 내로남불의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굉장히 열심히 또 비판하더니만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그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싸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내란으로 수사도 받고 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무거운 자리에 무색하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헌재 심판 관련 서류 송달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저간의 사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으로서는 추측이라든지 막연한 의심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고 특히 또 검찰총장으로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속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감하시죠?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법률가 출신입니다만은 이게 너무 티나게 지연 전략 쓰면은 우리 일선의 재판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후보자님도 그러시죠. 누가 너무 티나게 지연하려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재판 절차에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주장할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절차에 성심성의껏 응하는 것이 맞고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말씀대로 그러한 평가에서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특히 헌법재판을 앞두고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역 전략을 쓰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예전에 그 헌재 결정문 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런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마이너스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한 부분을 저도 봤었는데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냥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지금이라도 좀 빨리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의 말씀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관해서는 뭐 그런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은 항상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런 신속한 재판을 국민들께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재판 관계인들은 그 절차를 존중하고 그 절차 내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이나 방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반대쪽 사이드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송 지연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많은 어떤 비판들을 받고 받아왔다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그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개별 사건입니다만은 그 해당 판결이나 최소한 언론 보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니고 어디 뭐랄까요 어디 뭐 기초의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2년 2개월이나 걸릴 만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피고인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변론 활동, 입증 활동을 한다면 신속한 재판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그런 공정한 재판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두 가치가 서로 잘 갖추어져서
아주 공정하고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예,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형사재판 1심이 보통 한 18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또 인정한 사건도 있고 다툰 사건도 있고 좀 다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의 1심 재판 평균 기간이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니까 887일 정도, 이제 일반 형사재판 기간이 한 4.5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도 굉장히 길었지만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장기화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선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재판 지연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입증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방어 기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재판을 신속성에만 얽매여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뭐 많은 입증이나 방어 활동을 하는 사건들은 경우에는 재판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후보자님,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여러 사건들 중에도 특히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기간을 정해둔 재판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뭐 대통령 탄핵 심판도 물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보장이 물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재판 기간을 정해둔 특히 굉장히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입법부에서는 거의 강행 규정에 가깝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특별히 신속성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재판부의 사정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 말씀대로 국회에서 아주 기한을 정해두고 그 시간 내에 재판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던 사항이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뭐 단순 선거운동가지 폭행 사건 너무나 단순한 사건도 있지만 그 정말 많은 증거조사와 그다음에 변론 기회가 줘야 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거법이 항소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에 기록 송부되는 최단 기간 2주, 그다음에 항소심이 접수 후에 접수 기록 통지하고 항소 이수 제출 기간까지 따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반 내지 2달이 걸립니다. 그럼 남은 기간은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로서 일정한 기한 내 재판을 마치라. 그리고 그런 입법 취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우리 법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런 최소한의 필요한 변론 기회 부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특히 이제 선출직의 네. 어떤 지위라든지 또 이번에 뭐 탄핵 심판 같이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법관이 되시면 또 신속성에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